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이제는 또 우리 그 후를 봐야겠죠. 과연 포스트 코로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것이 대두될지 이번 이야기 블루오크 이동훈 대표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긴 하지만 예. 확연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예. 전 세계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됐다고 보는지 특히나 증시에서 보는 눈 관점은 어떤지요? 예, 우리가 이제 볼 때 일단 그 이미 하향세로 접어들었던 나라들의 어떤 안정세 여부, 그다음에 이제 가장 소비적으로 중요한 시장 중심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10명 전후로까지 이제 축소가 됐죠.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좀 고비가 될 겁니다. 뭐 부활절 예배, 그다음에 이제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전까지 현재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더욱더 이제 신뢰가 될 거고요. 현재로서는 좀 안정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유럽 쪽에서도 정점을 지났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죠. 뭐 뉴욕에 한 25만 명 정도 발병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 수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근데 사망자 수가 일별 한 700명대까지 이제 나오다가 어제 오늘부터는 지금 500명 이하로 좀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70명대, 480명대 그 정도로 좀 줄어들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데이터상 뉴욕을 제일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비 활동이 다시 재개될 때 가장 활발하게 소비 활동이 진행이 되고 가장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지역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많이 따져보는데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이거든요. 근데 두 지역에서 조금씩 정점을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안정기에 접어들고 있지 않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19 관련 종목들이요, 이슈에 비해 예전만큼 가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며 이번에 다시 진단키트주들이 미국 FDA 승인 소식을 가지고 또 한 번 점프업을 하곤 있으나 이전만큼의 상승은 아니라는 거죠. 뭐 시젠, 수젠텍 이런 대장주들의 전망,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불거지는 시황이 단기적으로 만들어지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라든가 경기 부양책, 기업들의 실적 이런 것들이 불거질 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환경상 제약, 바이오, 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움직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코로나19가 확산이 된다든가 경기 침체 우려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 또 대안주로서 또 바이오 쪽으로 쏠려가는데 단기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경기 우려감으로 또 바뀌어 있거든요. 경기 우려감이 딱 사람들이 연상이 되기에는 왜 경기 우려감이 되지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19 때문이잖아요. 관련된 종목군으로 또 다시 이제 시선이 넘어가면서 이제 뉴스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데이터상으로도 지금 수출이 전월 대비 한 18배 정도 증가했다라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출 계약 성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시선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좀 약화되기 시작하는 관심도가 이제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전까지는 뭐 주가가 추세를 갖고 움직였다면 지금은 산발적으로 움직이는 단계로 좀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은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19 이후를 점쳐보고 있는데요. 우선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후에 어떻게 시장이 바뀌는지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내일 한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 발표를 통해서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2분기, 3분기 그 후에 코로나19가 반영된 지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지금 미국 지표로 대충 본 게 있잖아요. 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많이 나빠졌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라든가 이런 게 뚝 떨어지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봤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는 아마 1분기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1분기는 코로나가 발병되기 전 거를 포함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에는 떨어지고 전년 대비는 조금 올라가고 이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아마 이유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는 지금 미국에서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50%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수치를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그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지금 4월 들어서 이제 오늘 뭐 21일, 22일 지났습니다만은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이상 감소를 했거든요. 특히 이제 그동안 잘 버텼다라고 평가됐던 반도체도 한 15% 정도 감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본격적으로 지표상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지표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지난번 시장 급락할 때 개인 투자자들의 그
과한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매수를 봤거든요. 예. 이번에도 혹시나 지표 혹은 실적으로 시장이 출렁일 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또 한 번 유입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려줄 수 있을지요? 아, 이제 그 코스닥 지수의 이제 주봉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주봉의 몸통 사이즈가 계속 작아지고 있습니다. 어. 4주 연속 보면 이제 4주 연속에도 올랐었는데 네. 계속 몸이 작아지고 있거든요. 그 말은 상승폭이 줄어들고 예, 있다는 좁아지고 건가요? 있습니다. 네. 줄어들고 뭐 16%, 뭐 10%, 9%, 3% 이렇게 계속 작아지고 있는데 투자자들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싸다, 낙폭과대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고객의 딱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7조 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최근 들어서는 44조 원대에서 딱 멈춰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예탁금이 증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지금 위치에서는 좀 불안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고요. 그나마 매수하는 자금이 뭐냐면 이제 신용잔고, 최근 들어서 하루에 신용잔고가 막 1,500억 정도로 늘어나면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뭐 개인 투자들이 매수 기조가 유지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전과 같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어올리기에는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에는 개인들 이외에 또 다른 주체가 합류해줘서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를 좀 거들어주던가 아니면 개인과의 역할을 좀 바꾸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야 시장이 조금 더 수월하게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시장을 좀 거시적으로 봤습니다. 지표 부진은 어쩔 수 없고요. 이로 인해서 고객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도 좀 더뎌질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럼 종목별로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로 바이오를 한번 짚어볼게요. 이번에 진단키트를 통해서 우리 국내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기술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예. 그로 인해 K제약바이오 위상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코로나19 이 수혜를 받아서 향후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이제 뉴스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뉴스량이라는 건 이제 이게 테마성 종목이잖아요. 바이오라는 섹터 자체가 이게 테마, 그러니까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업종인데 최근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걸로 이제 검색을 좀 해보면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글 트렌드상 이제 수치가 좀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시장에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확진자 수가 지금 오늘도 지금 11명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검색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공포감도 줄어들고 공포감이 줄어들면 거기하고 관련주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도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테마주로서의 어떤 위상은 조금씩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또 그 안에서도 종목들별로 실제로 성과를 내는 종목 아닌 종목도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그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었다면 네. 지금은 업종별로 종목별로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차별화되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바뀌게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제약바이오 안에서는요, 이제 핫 이슈가 코로나라는 키워드가 아니라면 임상 혹은 뭐 기술 체결 뭐 그런 키워드로 바뀌게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이제 샘플로 본 게 렘데시비르 성과가 한번 나오면서 지수가 전 세계 증시가 확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이 치료제에 나왔잖아요. 대한 기대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실 치료제보다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백신인데 그러니까 백신은 아직은 조금 이제 일러 보이고 네. 그러니까 치료제에 근접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기업들 실제로 오늘 보면 셀트리온의 주가가 강하고 삼성바이오가 실적 관련된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움직이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제로 이슈를 묶을 수 있는 시가총액이 높은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이 같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조금 압축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뉴노멀 시대로 인해서 바뀐 주식시장의 모습은 어떨지도 생각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언택트가 이제 사회의 하나 트렌드로 자리 잡았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들이 꾸준히 주가 상승을 이어낼 수 있을까요? 예, 뭐 미국에서도 지금 지수하고 상관없게 뭐 아마존이라든가 넷플릭스 이런 종들은 네. 계속 강하고 뭐 투자 의견이라든가 목표 주가도 오늘 아마존은 또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관련해서 지금 이게 뭐 겨울에 또 2차 대유행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씩 역발상으로 접근해도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빠져 있는데 이게 좀 이슈로 또 전환될 수 있는 종목군들 가령 국제유가 마이너스 내려갔잖아요. 마이너스 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6월물은 이제 지금 뭐 12달러, 11달러, 13달러 정도까지 빠져 있긴 합니다. 마이너스는 아니죠. 근데 상식적으로 본다라면 실물 유가가 마이너스로 더 내려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완전 바닥에 좀 해당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포트폴리오를 적당하게 섞어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집에서 주로 생활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온라인 쇼핑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트래픽 증가에 따른 뭐 5G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은 워낙 이슈에 좀 많이 몰입이 돼서 주변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거나 단가 자체가 많이 빠져 있는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석유화학을 비롯해서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또 공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포트를 좀 섞어서 들어가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석유화학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의견 갖고 계신가요? 예, 그러니까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석유화학이 지금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비쌀 때 원유 사왔다가 지금은 싼 가격에 팔아야 되는 입장인데 오히려 마이너스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원유가 도착을 해서 이 싼 가격에 받기 시작하면 확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역발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석유화학을 현장 구간 주목해도 괜찮다. 그럼 중국 소비주에 대해서는요, 이제 기업인들이 중국으로 조금씩 가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허용을 해줬고요.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면은 우리가 기대했던 시진핑의 방안, 중국 소비주의 상승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전 세계에서 이미 코로나19를 마치 수치상으로 이제 잡은 것 같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지표를 주목하게 되는데 뭐 이제 보복적 소비가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 뭐 명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판매량이 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 볼 때 뭐 특히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발목이 많이 잡혀 있던 산업들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화장품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당장은 뭐 이렇게 주도주가 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는 좀 모아갈 만한 가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목으로 봤을 때 K바이오라는 수혜보다는 오히려 지금 좋지 않은 또 언택트 수혜주보다는 지금 힘든 뭐 정유화학주라던가 화장품주를 공략해 보는 게 또 하나 역발상으로 투자 전략이 될 것이라고 대표님 의견 주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우린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시에 시장이 받는 충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전체적인 거시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전해주시죠. 그 2차 유행 시점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초단기적으로 바로 발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올 여름, 왜냐하면 여름 더워지면 이제 바이러스가 죽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름에 2차가 된다면 시장은 충격을 상당히 크게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겨울에 유행이 된다라면 이미 한번 학습 효과를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극복하면 된다라는 걸 시장에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겨울에 유행이 한다라는 전제라면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소비 활동이 그때까지 위축이 된다면 또다시 내년도 지표까지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좀 상당히 지루하게 가는, 그러니까 뭐 오프라인 관련된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위축을 받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높아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2차 유행이 된다면 충격, 다음에 이제 올 겨울 이후에 만약에 오게 된다라면 지루한 박스권 정도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그에 대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 짚어봤고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